오늘 있는 내용들은 유망지역 분석 방법과 리뷰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이 강의가 이전에 했었던 강의들은 다분히 이제 지식적이고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요 내용들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쳐다보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 가치보다는 좀 높은,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 어떤 그런 지역을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뭔가 유망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지역적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려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사람이 있어야 뭔가 부동산도 결국에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사람과 부동산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가치 수단으로서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인구인데, 인구는 그냥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별 인구가 따로 있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에도 뭐 가장 인구가 많은 구가 있고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인구들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이 현재 인구하고 하나는 계획 인구예요. 근데 현재 인구는 이제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게 통계청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지역별로 이제 군 단위로도 인구가 몇 명이고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아니면 이제 아주 뭐 동 단위로도 뭐 인구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뭐 해당 뭐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인구는 뭐 한 5,100 몇십만 이 정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이제 지역에 퍼져 살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반영하는 것은 역시 이제 계획 인구예요. 이 계획 인구는 통상적으로 이제 계획 인구는 각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말이 약간 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뭐 이제 전체 인구가 한 980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980만 인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인구는 이 정도 돼 있는데, 뭐 성북구 쪽으로는 인구 계획이 얼마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에는 인구가 얼마 잡혀 있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인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군포시다, 수원시다, 그다음에 인천시다, 부천시다 하면 이런 이제 각각 시별로 인구를 이제 배분을 해요. 근데 배분을 하는데 어떤 데는요, 인구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이제 계획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인상이 이제 깊었던 그 계획들 중에 하나가 영종도 같은 데는요, 현재 인구가 9만 명,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계획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그럼 이제 2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0만 명을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발로 뻥 차가지고 강제로 글로 가서 이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구 계획을 짜서 원래는 이제 인구가 이만큼인데 더 많이 이렇게 인구 계획을 잡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 그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시설과 직장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런 걸 짜는 게 뭐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시면 결국에는 정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누구한테 공부를 하시든 하여튼 뭐 인터넷은 꼭 어느 정도는 이제 능숙하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워드 프로세스를 쳐서 무슨 글을 뭐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우스 정도만 클릭 할 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계획 인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계획 인구가 많이 잡혀 있는 곳에 투자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데다 그러면은 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뭐 디테일하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인구들 중에서 많이 늘어나는 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북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히 대구에선 가장 인구 계획이 많이 늘어나는 데가 어디냐? 달성이에요. 달성. 그러니까 달성 같은 데는 현재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뭐 한 20몇만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어떤 인구 축을 딱 봤을 때 현재 인구보다 미래 인구, 계획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대구에다 많이 집 사고 땅 살라고 그러면 달성에 가서 사야 되느냐?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산 같은 데 있잖아요, 부산.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도 인구 계획이 다 나눠져 있어요. 어느 지역은 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어떤 데는 오히려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응? 줄어드는 데다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기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 쪽의 인구 계획의 대부분이 잡혀 있어요. 기장. 네. 근데 이런 강의 같은 거를 어떻게 또 선생님들 운이 좋아서 공식 클럽 알게 되고 또 우리 이상원 원장님 알게 돼서 이렇게 와서 이제 셀프로 들으시잖아요. 근데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무 데서나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뵙고 즐겁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벌써 7번째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아주 은밀하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미 정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지식으로 어느 정도 이걸 갖다 분석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정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뭐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장을 안다. 아니면 난 도지사를 안다. 아니면 나는 또 저쪽에 저 파란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들한테 공표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쪽에 투자한다. 이래버리면 했다가 계획이라는 건 틀어지거나 무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손해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이미 노출되어 있고 나와 있는 것조차도 활용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딘가 지금 어느 정도 실탄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엔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젠장할 돈이 없어요. 네? 젠장할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툭툭툭 해놓고 딱 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져요. 아니 선생님들 선생님들 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뭐 돈이 무한정 있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 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 투자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먹 같은 돈이 없을 뿐이에요. 예. 몇 군데 투자하다 보면 돈이 이제 사그라지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시기본계획이 뭔지 한 번 더 보고 또 그다음에 유망지역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예. 이거 예전에 1차 시인가 2차 시 때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세요? 무임승차 효과라고 했잖아요. 무임승차 효과. 무임승차 효과인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되는 어떤 그런 부동산의 지역들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임승차 효과 있는 데를 찾으면 돼요. 즉 뭐라고요? 나는 내가 낸 돈은 없는데 누군가가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돈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역 근처에다가 뭔가 새로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었으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무임승차하는 효과가 있다. 즉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의 편익이, 나의 가치가, 나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것을 무임승차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주변 환경이 되게 쾌적하고 이런 것들 있으면 되게 좋죠. 좋잖아요. 주변에 뭐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산이 가깝거나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강이 있거나 계곡이 있거나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하고 또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경관 상세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변에 아주 큰 무슨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높이 제한이라든가 건축 제한이라든가 용적률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공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공원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원은 사람이 거기다 예산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북한산, 관악산 같은 건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녹지 공간, 그 다음에 좋은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무임승차 효과가 커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차라리 북한산이라든가 관악산 근처에 있는 어떤 그런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뚝섬에 있는 서울숲 근처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산에 미군 기지가 이사 가고 나서 그 옆에 용산에 미군 기지 이사 가고 나면 거기 100만 평 정도의 민족공원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산에 있는 민족공원이 됐든 뚝섬에 있는 그 서울숲이 됐든 둘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공원이죠. 사람이 만든 공원 근처에 투자를 해야 돈이 되지 신이 만든 공원 근처에 투자해서는 별로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의 생각에 따라 주관적으로는 아우 공기도 맑고 되게 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엔 그게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하고는 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D, 그러니까 프리라이드 효과, 그래서 무임승차 효과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다. 즉 우리 집이 교통이 불편했는데 앞에 갑자기 한 1조 이 정도 들여서 전철이 생겼다. 그러면은 나는 그 전철 공사비를 댄 적이 없다. 물론 세금은 냈을 거다. 하지만 세금을 내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적인 공사비에 투입을 한 돈이 없으면 당연히 나의 편리함이 증가됐다면 내가 투입한 돈이 없는데도 내가 낸 돈이 없는데도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이런 무임승차 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무임승차 효과들 중에서는 문화시설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든가, 이케아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가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마트 같은 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에 따라서, 자,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전철이 들었는데, 거기가 되게 교통이 안 좋았어. 전철이 들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고속도로가 새로 난대. 그 다음에 거기가 원래는 섬이었는데 육지로부터 섬하고 다리가 하나 연결된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육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전철이라고 기존을 하죠. 자, 전철을 그 지역에 이제 만약에 전철을 들어쓰기로 한다 그래서 계획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계획 발표를 처음 해요. 그러면 이제 계획 발표하자마자 그 지역이 갑자기 이제 좀 있으면 전철 들어온대. 근데 사실은 좀 있으면 아니죠. 보통 전철이 보통 들어쓰는데 한 6년 이상, 7년 이상 어떤 거는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수용도 해야 되니까 7년, 8년, 10년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일단은 계획 발표가 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호재가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하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충남 홍성 쪽으로 충남도청이 이전을 했어요. 그죠? 네, 충남도청이 이전했어요. 그리고 또 왜 경북 예천 그다음에 안동 이쪽으로 경북도청이 근데 그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뛰어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뛰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막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 홍성 쪽에 충남 홍성 쪽에 아는 지인이 거기 가서 그쪽에 이제 충남도청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니까 그러고 가서 이제 열심히 뛰어간 거야. 뛰어가자마자 거기서 그 근처에다가 시청이 그러니까 도청이 들어온다는 그쪽에다가 땅을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본인이 샀던 땅에 진짜 도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투자를 너무 정확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미국에 가면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이 앞에 컴퓨터가 달려가지고 정확하게 때리는 거야. 그 오차 범위가 뭐 5m도 안 되고 정말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아주 초정밀해서 타격을 하는 그 엄청난 미사일이 있어요. 어? 미사일 한 대 뭐 몇억하고 막 그런다는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비싼 미사일인데 자기가 투자하는 방식은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투자를 했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산 땅이 저기 도청에 주차장짜리래. 그러면 그럼 좋은 건가요? 예? 왜냐면은 그 수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수용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실제 매매가로 되는 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에다 뭐 1.2, 1.3이나 뭐 아니면 이 정도 해서 뭐 언저리 하지 시세대로 보상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투자한 사람이 세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예? 뭐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계획 발표하면 그러면 사실은 제일 만약에 이런 어떤 그런 뭐 무임승차 효과가 있을 만한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 아니면은 뭐 교통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좋은 시절은 언제냐? 요 계획 발표하기 전에 이전에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계획 발표했어. 계획 발표. 여기 계획. 그러면 이때 갖고 있었으면 계획 발표하자마자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통될 때까지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점점 근데 제일 많이 번 거 이쪽에서 제일 많이 벌잖아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저는 이런 영역은 쳐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이거를 알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시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종종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뭐 지도를 뭐 미리 알고 있었다, 확보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좋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선생님들이나 저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 서로 인정을 하고 살자고요. 인정을. 그냥 계획 발표된 거 정도부터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계획이요. 발표만 했다가 어그러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외자 유치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디다가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둥, 어디다가 뭐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둥, 어디다가 무슨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무슨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거 만들겠다는 둥, 이런 계획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긴 해요. 예?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추진을 하긴 하지만 항상 이게 올곧이 딱딱 가는 건 아니에요.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 발표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근데 이게 확실하게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이게 돼야 돼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약간 디테일해질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회기 말에 그런 편성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허투루 보지 마세요. 사실은 예산 짜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가 어디에 쓰이는 것들이 항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부동산 투자하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되게 뭉뚱그려서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거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되냐면 각 뭐 대구시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부산시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그 지자체들도 연말에 전부 다 내년 차년도 예산을 세우죠. 그 예산 계획서 같은 거 보시면 어디다가 지금 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설계 같은 걸 하고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뭘 해요? 착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착공하고서 이제 쭉 이제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해서 요만큼 개통 1년 전까지 계속 하는데 요 기간이 지하철 같으면 아무래도 6, 7년 걸릴 거예요. 6, 7년. 그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요. 뭐냐면 착공을 하고요. 이때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슨 지하철, 무슨 몇 호선, 아니 무슨 고속도로, 무슨 연육교 이런 게 착공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빰빠라빰빰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6, 7년 동안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요. 기간이 기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머릿속에 맞아. 옛날에 그거 공사한다고 했었다 참. 그거 들어쓴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 일반 우인들, 그냥 일반 평범한 투자자들, 아니 평범한 법인들이 언제 알게 되냐? 이때 알게 돼요. 개통했을 때 알게 돼요. 그리고
개통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야 오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좋아지네 해서 이때 막 또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돈을 벌어요.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뭐라고요? 여기 때 사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 때 사서 이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구간 안에 아무 때나 투자하셔도요. 일반적인 이런 호재가 없거나 재료가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 수익률을 무조건 초과합니다. 번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떨어질 때 얘는 덜 떨어질 것이고 남들은 안 오를 때 얘는 오를 것이고 남들이 오를 때 얘는 더 많이 오른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 중에 아무 때나 투자를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죠. 오래 기다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회비용도 적으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덜 기다리면서도 버는 구간, 버는 시점 거기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아니요. 착공이면 여기서 해가지고 한 7, 8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개통 1년 전이죠. 개통 1년 전. 근데 아세요? 개통 1년 전인 걸 아시냐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제2영동고속도로가 언제가 개통 1년 전인지 아시냐고요. 이미 이건 개통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소사 원시선 개통 1년 전이 언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강화도에서 왜 교동도하고 성모도라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더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동도까지는 다리가 연결됐고 성모도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까 지금 선생님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개통 1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전철, 철도,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 중에 개통 1년 전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 동네만 투자하면 돼요.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선생님들 저는요 선생님들한테 1대1로 상대를 해서 개인 자문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잠깐 물어보는 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저는 이제 법인 컨설팅이나 하지 자문이나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어쩌면 선생님들이 갈구하는 갈증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뭘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일순간이야. 선생님들 스스로가 제가 항상 강의하는 모든 모토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오늘 뭔가 알아채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낚시질 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만약에 누구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이런저런 것들을 다 챙겼다면 저는 더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별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낚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 가세요? 이 수업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디 가서 찾고 어떻게 고르고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노력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잃지 않으면서 투자가 가능한 최적의 타이밍은 역시 개통 1년 전이다. 일단 이 정답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면 근데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 왜 지하철 9호선이 있잖아요. 예? 9호선이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9호선이 이제 계획 발표가 됐어요. 이게 발표가 된 지가 9호선 발표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왜 김포공항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가양동 거쳐가지고 왜 염창동,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있는 등촌역, 당산역 거쳐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노량진역, 그 다음에 구반포, 신반포인가요? 신반포역,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런 역들 거쳐가지고 규보타워 사거리 이 동네까지 들어왔다 갔다 2단계가 이제 더 저쪽에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그 중간에 언주역이랄지 이렇게 와서 봉은사 역이랄지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도요, 제가, 그때도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계획 발표 갔으니까 여기 뛰어가라. 9호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9호선은 우리 왜 전철 라인별로, 노선별로 색깔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예를 들어서 1호선은 그냥 약간 군청색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호선은 그 초록색, 그 다음에 3호선은 오렌지색, 그죠? 4호선이 파란색,
5호선이 보라색 같은 거, 6호선이 주황색 같은 거, 7호선이 약간 녹색, 그죠? 녹색, 약간 진한 녹색. 그다음에 8호선은 제가 안 타봐 거의 안 타서 지선이니까. 9호선은 황금색이죠. 그렇잖아요. 타보면 9호선은 의자도 황금색이에요. 왜 황금색인지 아세요? 9호선이? 황금 노선이니까.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만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아세요? 2호선은 이렇게 강북 강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환선 아니에요. 3호선은 저쪽에 일산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양재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수서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을 가로지는 노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4호선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어디 시흥, 오이도 이런 데서 쭉 올라가지고 과천이라든가 평촌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과천 지나서 저쪽에 사당 지나서 저쪽에 상계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5호선 같은 경우는 저쪽에 위에 저 강동, 뭐 강일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저쪽 김포까지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노선이고 6호선 근처에 집 있는 분들 좀 기분 나쁠 텐데 6호선은 강북만 가죠. 그 어떤 미친 인간이 그 지하철 노선별 집값의 시가총액을 낸 인간이 있어. 연구하는 친구인데 그 내가 그래서 그거 하길래 여기 너 미쳤냐? 그거 완전 개노가다인데 그것도 누구냐 그랬더니 선배님 좀 해볼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온 거 보니까 와 장난 아니에요. 그중에 6호선이 제일 싸. 왜? 강북만 가잖아. 그런 거야. 죄송해요. 몇 분은 지금 동공이 확대되면서 약간 좀 마음에 상처받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7호선, 8호선 뭐 이렇게 있겠죠. 8호선 같은 경우는 지선 개념이니까 어떤 정상적인 호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9호선 딱 개통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계획 발표하고 예산 편성하고 했을 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때쯤 가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 특히나 이제 강서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현재 수준이 아니라 옛날에는 좀 후졌는데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면서 딱 이때 딱 가라고 그랬더니 딱 갔다 와서 뭐라는 줄 저보고 에이 교수님 에이 벌써 많이 올랐더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가서 보니까 많이 올랐더만 알고 있는 그 금액이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 앞으로.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개통 1년 전에 이때 가보라고 그랬어요. 또 그랬더니 또 갔다 오더니 에이 교수님 엄청 올랐던데? 못 사겠던데? 개통 후에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크게 먹고 싶은 모양이신데 왕창 엄청 세게 먹고 한 막 10배 먹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거 없어 이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덜 기다리고 다른 부동산 사서 시절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얘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띄워줘요. 언론에서도. 개통되면 빵빠라빵빵. 그리고 언제까지 얘네들이 이런 어떤 시설들이나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하고 달리 계속 오르냐면 개통 후 1년까지예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왜 개통 후 1년까지 오르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자기가 지하철을 이용해봐야 편하구나. 통근 시간이 단축됐구나. 이렇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대전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대전에 지하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개통하려고 그러는데 역세권에 왜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왜 또 올라오는 오르가고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그 뚜껑 램프 그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 이제 개통하기 한 2달 전이야. 근데 그 올라오는 램프 옆에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사는 분들한테 그냥 뭐 딴 거 할 거 없으면 저거나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이 대거슈 개통 2개월 남았다니까. 그랬더니 에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요. 대전 지하철은요. 대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개통 후 1년 동안 2배가 올랐어요. 뭘 얼마나 더 바라시는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개통 후 1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일반 부동산이랑 똑같아져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없냐. 왜냐? 1년 지나면 이때는 이제 뭐예요? 이미 기존 부동산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요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얘기를 이해 못하면 제가 뒤에 하는 얘기들 잘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뻥칠까봐, 뻥친다 얘기할까봐, 예, 제가 한번 이거 자료 이거 직접 국토해양부 자료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들 합계를 낸 다음에 이거 제가 직접 구성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깨졌네. 예, 여기가 어디냐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 아세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오고서 가장 그 서해안 고속도로 그 개통 효과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어디냐? 충남 당진이에요. 왜냐면 서해안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은 왜 큰 다리 하나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서해대교 나오죠? 저는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거기에 무슨 뭐 일 때문에 갔다가 공사를 하는 중에 한번 주탑에 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 많이 불죠. 근데 자, 서해안 고속도로는요. 그 제가 이제 주목한 건 이죠. 당진군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충청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교통 요인이 많이 개선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보다 옛날에는 뭐 꼬불꼬불 가거나 호남고속도로 타다가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국을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지가 상승률을. 그랬더니 잘 보세요. 착공 1년 전. 서해안 고속도로 삽득 1년 전이에요. 그러면 착공 1년 전이면 예산 편성이 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그 순서대로. 그랬더니 그 시점에 보니까 당진군 전체는 2% 정도의 지가 상승률인데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실제 실거래가는 여기다 뭐 하면 되냐면 곱하기 한 20 하면 돼.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 영가, 표준지 공시지가 0. 몇 프로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야. 근데 2%. 근데 당진군은 이렇고요. 충남 전체는요. 1.12야. 근데 전국은요. 땅값이 떨어졌다니까요. 이런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차이 나죠? 이거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93년에 착공을 했어요. 첫 삽을 떴어요. 그때 보니까 이때는요.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다 떨어졌어. 9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88 올림픽을 위시로 해서 전후 2, 3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토지도. 그때 정부는 뭐랬냐? 89년 말에 너무 오르는 집값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급정책에서는 200만 호 주택 건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5대 신도시를 지은 거죠.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을 지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토지 쪽은 뭘 했냐면 토지 초과 이득세 혹시 아세요? 토초세? 토초 있잖아요. 당해보셨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시 환불 받으셨어요? 아니요, 낸 사람 안 줬어요. 낸 사람 안 줬어요. 아, 당해 왜 그게 근데 그 토지 초과 이득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왜? 토지 초과 이득세는 토초세는 소위 말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근데 미실현 이익 때문에 위헌이 된 건 아니고 과세를 하는 기준이 약간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 그 법을 위반했던 분들조차도 이 법이 위헌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도 했던 거야. 왜? 너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그 토초세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상속으로 우리 고향에 있는 5천만 원짜리 임야를 갖다 하나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나는 누구냐면 월급 150만 원 받는 150만 원 받는 월급쟁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5천만 원짜리 그냥 산소 있는 그 임야가 갑자기 2억 5천이 됐어요. 그럼 나 얼마 벌었어요? 예? 2억 5천 예? 2억 벌었잖아요. 5천만 원짜리가. 근데 나는 누구라고요? 150, 월급 150 받는 월급쟁이라니까요? 근데 넌 벌었잖아 라고 국가가 얘기하는 거야. 원래 실제 버는 건 언제 버는 게 되는 거예요? 팔아야 벌잖아요. 난 안 팔았어. 그리고 팔 생각도 없어.
조상들 모셔야 돼.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요. 예. 거기 느낀 게 뭐냐면은 저기 땅값 엄청 많이 오른 지역에서 네. 건물 안 지은 땅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비업무용 자산 형태. 예. 그래서 제가요 내고 그다음에 건물을 내 지었어. 사람 안 돌려주고 안 된 사람 내지 말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3년 안에 팔으래요. 그러면은 양도세 빼주겠대요. 근데 어떻게 땅을 3년 내에 팔아요? 못 팔지. 뭐 팔기가 힘들 수도 있죠. 땅이라는 게. 뭐 집하고는 달라서. 지금 생각하면 100배는 올랐어요. 네네네. 뭐 잘 되셨네요. 잘 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92년부터요. 집가라든가 이 땅값이 다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락은 했는데 잘 보세요. 하락은 했는데 전국은 7.38%가 떨어졌으면 땅값이 어떤 건 반토막 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이 비율 한번 보세요. 당지는 덜 떨어졌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다가 개통 1년 전이 99년이에요. 이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집값이 그때부터는 좀 올랐는데 땅값이 전국은 2.94, 충청남도는 3.15, 당지는 4%. 오른 속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개통하는 시점이에요. 개통. 빰빠라빰빰 개통하니까 전국은 별로 안 올랐어. 충청남도는 조금 올랐어. 근데 당지는 또 역시 이거에 2배나 올랐어. 그리고 나서 개통 후 1년이 되니까 개통 후가 되니까 전국 오른 거랑 얘가 오른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이런 재료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철이 개통이 되든 고속도로가 나오든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먼저 하나 챙겨볼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되시걸랑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계획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해요.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구간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창이 있어요. 그 검색하는 창. 거기다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면 요렇게 이게 표지예요, 표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총 196페이지 정도 돼요. 아니, 옆에 자녀분들이나 애기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요거 하나 출력해달라고 그래, 이거. 칼라로. 수시로 보시라고. 보다 보면 보물이 보여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데인데 이상하게 산업단지가 딱 잡혀있다니까? 거기 가면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거기가 산업단지인지도. 근데 언젠가 해. 왜? 여기에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의 보물 지도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해가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계획은요. 잘 보세요. 제일 먼저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 남북으로 철도를 어떻게 넣을 거고, 동서로는 어떻게 넣을 거고, 도로는 어떻게 깔 거고, 그 다음에 인구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위에고, 그 다음에 요게 먼저 딱 설정이 되면 요거는 나라 전체 거죠. 근데 나라 전체 건데 왜 이 안에서도 서울시를 지나가는 어떤 전철이 있을 것이고 철도가 있을 것이고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안에는 수원시를 지나가는 철도나 전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각을 딱 잡아주면 계획을 세우면 밑에 있는 하부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전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부산권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구권역이라든가 대전권역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걸 잡아주면 그러니까 충남 전체를 잡아줬다 그러면은 충남 전체 중에서도 그 안에 또 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아까 우리
인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뭐 봐야 된다고 그랬죠? 도시 기본 계획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 밑에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구체적이에요. 되게 구체적. 어디에 뭐 짓고 무슨 도로 깔고 막 이렇게 어느 위치에 도로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어디가 헐리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시작점 뭐라고요?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죠? 국토교통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친 다음에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셔도 되고 눈이 좀 아프시고 하니까 차라리 안 그러면 그냥 하는 김에 뭐 복사값 뭐가 돈 10,000원밖에 더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갖고 계세요. 책을 만들어서 수시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연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있거든요. 이게 딱 보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수도권을 보면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제2외곽순환도로.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어요. 이쪽 서쪽 라인.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요. 개통이 됐어요. 이 외곽순환도로는 아시죠? 저 위에 경기도 양주 해가지고 저쪽 뭐 하남까지 이어지고 뭐 이렇게 구리 해가지고 왜 판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안양 뭐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들 있잖아요. 시흥 해가지고 그거 말고 더 바깥쪽으로 도는 거. 그 더 바깥쪽으로 도는 지역의 IC 주변에는 누구나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 누군가는 공장 짓고 싶고 창고 짓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짓고 있어요,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예. 그리고 또 이제 동서고속도로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작년에 이거 얼마 전에 개통됐죠. 제2영동고속도로.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촬영이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강릉 방향으로 가려면 여기가 5예요. 신갈 분기점이죠. 근데 이 신갈에서 물론 이제 저쪽에 인천 쪽 방향에서도 계속 연결이 돼요. 아니면은 저기 북수원 IC 뭐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근데 이 인천에서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타면요. 영동고속도로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이게 밑으로 휘어져 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강릉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신갈 분기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 도로를 따라서 강릉까지 원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됐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바로 타서 그냥 원주까지 가요. 기존에 그 제1영동고속도로보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단축돼요. 근데 제2영동고속도로 보면은 동광주 IC, 그 다음에 또 흥천 IC, 대신 IC, 그 다음에 또 뭐 저쪽에 그 동양평 IC, 원주 무기점 이렇게 IC가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근처에도 누군가는 창고 짓고 아니면은 뭐 공장 짓고 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그 근처에 오며 가며 IC 나들목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 때문에 밥집, 식당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 아직도 잠잠해요. 개통이 됐는데 시절이 하수상하니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왜 부동산 투자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투자는 발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발이. 그거 맞지 않나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소풍 간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산보 한다. 땅 보러 가고 집 보러 가고 하면서 가다가 밥집 맛있는 데 있으면 밥도 먹고 가다가 또 온천 있으면 온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놀듯이 소풍이라고 생각하세요.
발이 부동산을 공부한다니까요. 발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제2경부속도로도 있어요. 이것도. 제2경부속도로의 가장 수혜지는 안성 쪽이에요. 할 때 되게 많아요. 예.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화면.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포트 비니스 밸리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앞으로요. 새로운 항만이나 공항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걸 여기다가 이제 공항 또는 뭐 항만 이런 게 생기면 여기에 공항 항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가 산업단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떨어져서 여기다가 주거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효율이 없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공항이나 항만을 만들잖아요. 바로 붙여서 여기 산업단지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바로 붙여서 여기다가 주거단지 만드는 거야. 직주근접.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발표된 공항이나 항만 뭐 있어요? 제주도도 있고 또 김해공항 있잖아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해공항이 활주로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 쳐요. 근데 이게 단선활주로야. 단선활주로가 뭐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영종도는 활주로 세트, 그러니까 보통 활주로 그 소위 말하는 세트라고 해요. 세트. 그 세트가 영종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제일 큰 공항이잖아요. 영종도가 세트가 4개짜리예요. 김해공항은 1개짜리입니다. 지방공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항이 활주로가 1개 라인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자, 보세요. 비행기가 슉 날아와서 내리는 거 보고 이륙해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복선 활주로면 지금 김해공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밀양에다 할까 가덕도에다 할까 그랬어요. 가덕도에 하면은 10조가 들고 밀양에다 하면 6조가 들어요. 근데 김해공항 확장을 하니까 4조면 된대요. 우리 세금이 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는 은근히. 근데 김해공항은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산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는 못 내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비행기가 서울이나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했었어. 그동안. 이 산 때문에. 옛날에 그래가지고 왜 저쪽에 아시아나인가 아니 뭐 다른 나라 여객기인가 여기 한번 산에 부딪혀가지고 왜 추락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 그런데 활주로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에는 산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 활주로 기존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륙하는 걸로만 쓰고 오케이? 얘는 착륙하는 걸로 쓰죠. 그러면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착륙에 대한 기다리는 시간이 없죠.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노선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노선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가끔 왜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 왜 해외 나가는 해외 항공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천공항보다는. 이유가 뭐냐? 이 활주로 때문이에요. 근데 단선활주로에서 쌍으로 해서 복선활주로가 된다는 뜻은 그냥 수시로 5분 간격,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야, 이제는. 영종도처럼. 그러면 노선 확장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러면 굳이 그 영남권에 사는 분들은 굳이 서울에 아니면 인천공항까지 와서 거기에서 왜 미리 영종도라든가 이런 데다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그날 다음날 왜 새벽 비행기 타려면은 왜 그날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날 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 자기 동네에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 그럼 미국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인천공항까지 와야 되는데 미국 가는 거 이제 김해공항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또 하나 더. 이거랑 비슷한 게 있는 게 복선철도라고 아세요? 복선철도. 옛날에 지금 일산에 가는 왜 백마역,
그 다음에 왜 뭐 이런 역 있잖아요. 풍동역 뭐 이런 거 탄현역 이런 데 있잖아요. 원래 그게 문산선 아니에요. 경의 문산선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전에 뭐 수색 거쳐가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신청 거쳐가고 했었던 그 철도가 있었는데 그 철도도 저도 어릴 때 이용해봤는데 진짜 2시간에 한 대씩 다녔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철도가 단선이라서 그렇죠. 단선철도는 뭐예요? 단선철도는 이런 거 아니에요. 단선철도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복선으로 깔면 어떻게 돼? 복선으로 깔면 얘는 가고 얘는 내려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차의 개수만 확보만 되면 그냥 전철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단선철도가 복선철도가 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냐? 그거는 전철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지금 전국에 기본적으로 땅에 깔리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의 단선철도가 복선철도로 공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런 데들도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라든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설사라든가 지주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게 복선철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통근거리가 되게 가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그 철도역 근처에 있는 데다가 부지 확보해가지고 지구 다니게 해가서 도시개발법이나 이렇게 해서 뭐 지역조합 아파트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부지를 전체 사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것이고 이제는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하도 이제 늦게 다니니까 띠문띠문 다니니까 아예 그걸로는 올 생각 못 하다가 이제는 막 철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땅값도 다 오르고 식당에 있는 권리금도 오르고 상가의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포트 비니스 밸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포트 비니스 밸리는 가만히 보면 어디를 타겟으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인천항이 있죠. 인천항. 인천항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권의 주적 항구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동량이 항구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왜 그 대중국권, 환황해권 주력 항구는 인천항이 아니라 무슨 항이에요? 평택항이죠. 근데 평택항도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보조 항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어디? 어디? 당진은 약간 공업 항구고, 산업 항구고. 보령. 처음 들어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갈게? 에? 4차 국토종합계획에 써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런 게 정보랍시고 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식 갖고 마치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보냐고 있는 건데. 다 나와 있고 한데 나와 있는 거 잘만 가공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볼 줄만 알면 되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정보예요. 그냥 있는 거지. 몰라. 선생님들은 또 이런 강연을 듣고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거 들으니까 괜찮아. 뭐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뭐가 새로워요. 다 있는 거지. 이미 있는 거 저는 꺼내준 것 뿐이야. 그게 무슨 뭐 비밀스럽고 시크릿한 정보냐고. 안 그렇다고 저는. 예? 머릿속에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가만히 보면 어떤 선생님들 보면 진짜 이 코딱지만한 서푼도 안 되는 지식 갖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꽁꽁 싸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은요. 물을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야. 제 입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걸 퍼내야 저도 또 새로운 걸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전 고여있기 싫어요.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아직 젊어요. 자, 하여튼 뭐 요거 아시죠? 그럼 뭐냐? 김해공항 같은 데 있잖아요. 그 V자로 아까 왜 활주로 하나 더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김해공항 근처는 조금 허허벌판에다가 조금 설렁설렁해요. 근데 포트 비니스 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붙여서 한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왜 남제주 쪽에다가 왜 공항 한다 안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부산도 인구 정체가 되어 있고요. 그런 도시였는데 어쩌면 김해공항 하나 갖고서도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부산으로 직접 오는 관광객들 많이 늘어날 겁니다. 김영호 딱 들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쓰고 잠자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 네. 있는 거죠. 이런 게 포트 비즈니스 밸리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도권 교통망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제2외곽 순환도로죠. 그래서 보면은 뭐 동탄에도 하나 있고 봉담, 그다음에 송현. 송현은 어디냐면 인천 송현이야. 인천 송현. 구도심 안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이름 뭐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올라가서 뭐 이렇게 IC들이 다 있습니다. 수동. 남양주 수동계곡. 전원주택 많고, 물놀이도 하고. 여기 화도, 양평, 곤지암. 엄청 크게 돌죠? 그렇잖아요. 아니, 국토종합계획에 다 있어, 이거. 빼면 돼, 그냥. 아까 196페이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아유, 그것도 알아시려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런 노력은 좀 하셔야지, 좀. 누가 좀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됐죠. 이거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는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선전철, 경춘선 복선전철도 됐죠. 이것도 원래 철도였는데 복선전철이 됐다는 뜻은 지하철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양양이요? 그쪽도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제2영동 고속도로죠. 아니, 제1영동 고속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앞으로 원주나 강릉 가는 분들은 이거 안 탄다고요, 절대로. 탈 리가 없어요. 왜? 이게 더 가까운데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요, 할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있죠. 여기 공항철도. 이거 알고 계시고. 요즘 이제 가장 얼마 안 남은 게 개통이, 요거. 김포 경전철. 이런 거. 왜 국어전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작년 7월 30일 날 개통이 됐고요. 요것도 좋죠. 요거 소사에서 원시까지 가는 거. 요것도 대박이죠. 소사 원시가 어디 원시? 안산시 원곡동에서 그 안산 단원구 거쳐가지고 초지역 거쳐서 부천 소사역까지 시흥시청 거쳐서 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미 뚜껑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소사 원시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홍성까지 가요, 또. 서해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현재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전국을 전철로 연결하겠다는 뜻이야. 전국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좋고요. 하지만 제일 파급 효과 큰 거 뭐예요? 전철이나 지하철역 아니에요. 그런 데만 쫓아가시면 되죠. 몇 군데.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이쪽 원시 이쪽에서 관악 거쳐가지고 여의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드냐면 여기 이제 소사까지 갔잖아요. 여기 안산 원곡동에서 소사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김포공항 거쳐서 일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일산 대구까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KTX 라인들도 있고. 그렇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냥 발췌한 거예요. 자, 서울시는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나름대로 이제 플랜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도 이런 게 있겠지만 인천시 무슨 시흥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 경산시 군산시 다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본다고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서울은요 일단 써 있잖아 이렇게. 예.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한양 도성. 여기는 어디예요? 한양 도성. 여기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그 종로 광화문, 명동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여기서는 여의도도 있지만 영등포도 있다는 걸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남. 여기는 원래 개발됐던 데고 잘 나가는 데 아니에요. 지금 이 동네. 영동지구. 근데 이 세 군데를 이어주는 딱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드래곤 마운틴이 있다니까. 제가 전번에 언제 한번 몇 회차 때 말씀드렸잖아요. 강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강남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어디? 용산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있어. 이미 근거가.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날개들이 이제 퍼져나갈 거야. 날개들이. 그래서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거점 하나, 신촌 거점 하나, 연신내 불광 하나, 상암 수색 하나. 요즘 상암도 많이 떴죠. 예.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는 청량리, 그 다음에 동대문, 뭐 미아권역, 창동 상계, 뭐 이런 데 있고, 망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남쪽으로는 잠실지구, 수서문정. 수서문정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수서문정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은요, 모든 어떤 시설들 중에, 새로 지어진 시설 중에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거는요, KTX예요. 그렇다니까요. KTX가 왜냐면 공사비가 제일 비싸요. 자, 아까 무임승차 효과 얘기했잖아요. 나는 돈 한 푼 안 냈는데 그걸 내가 이용하고 있으면 그 편익만큼 집가에 반영된다, 땅값에 반영된다, 집값에 반영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KTX가 공사비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 효과는 투자되는 예산 비용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크기가 그런 거라고요. 옛날에 광명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지금 가면은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KTX가 들어서 있는 역사들 중에 산꼭대기라든가 허벌판에 지어진 역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역은 있는데 그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호남 KTX고 경북 KTX고. 그러면 그런 데는 다 광명처럼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왜 수서는 뭐? KTX. 아니 SRT 생기고 나서 서울역까지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광명이나 서울역까지 안 오고 여기서 타지 않습니까? 부산 갈 때. 예?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호 길동. 여기는 이제 구도심 개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당 이수는 이제 약간 거점이고. 봉천지구 있고. 봉천신림 있고. 가산 대림 이런 거 있고. 목동지구 있고. 마곡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 또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 봐요. 공덕이 왜 발전했냐면 여기 이제 찍혀 있어요. 딱 공덕. 네. 이거는요. 아까 국토종합계획 지금 시마다 있는 도시기본계획은요. 대통령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어도 이 골격을 함부로 못 바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적 예산 사업이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이미 누군가 이렇게 뭘 하면 해놓으면 그걸 다 이미 착공을 하거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 백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하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권력자가 바뀌더라도 이건 계속 합니다. 제가. 예.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선생님들 잘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사이트 하나만 알고 계셔도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미래철도예요. 미래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미래철도. 자, 한번 볼까요? 미래철도.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예,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고향 차량기지. 여기가 어디예요? 행신역이죠. 와가지고 이제 서울 쓰고, 용산도 쓰고, 광명도 서요. 천안아산 섰다가 오성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경부선이고, 이리로 가면 호남이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천안 아산역도 허벌판에다 지었죠. 근데 지금 가면 완전히 아파트 숲이죠. 광명역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공주역도 가보면 완전 생뚱맞은 이인면 쪽에 있죠. 지금 허벌판입니다. 아닐걸요 앞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익산. 와, 역 앞에 갔더니 다 상업지역인데 거의. 예.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정읍. 응? 지금 광주 송정. 야, 제가 광주 송정은 송정리역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광주시가 아니라 광주시 송정리였어 원래. 근데 여기도 이 광주 송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광주 사시는 분들 송정리역 근처에 역 바로 광장 앞에 그냥 저기 상업지역이에요. 거기 다. 가면은 다 1층 아니면 2층이에요. 허름한 거 그냥 하나만 그냥 사두시면 나중에 원룸짜리가 되든 아니면은 근생짜리가 되든 다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거기는. 안 되긴 뭘 안 돼. 지금 갔더니 전부 다 아파트 올라가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그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무슨 삼청동처럼 변해버렸다니까. 경리단길처럼. 이러한 간선 기반 시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지금 공사 중이죠. 목포까지 가자, 목포까지. 네? 목포까지 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포에서 이제 광주에서 저쪽 한평 쪽으로 가는 노선도 하나 있고, 나비 보러 가야 되니까. 한평. 예. 왜요? 중간에 나주도 가요, 나주. 그러니까 이 KTX는요, 그 지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저한테 어떤 분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꼭 강남이어야 됩니까? 그렇대. 그러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서초, 송파, 그래.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강동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무슨 개포중을 사야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사야 됐을지 모르겠고 뭘 사야만 가장 효율적인지 모르겠으나 하나 이야기할 것은 수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주목해라. 왜? KTX가 있으니까. 근데 그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만의 어떤 개똥 철학 같은 논리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여기 대전역. 여기 구미김천. 야, 이 구미김천도 이거 서허벌판에 있습니다. 지금 가면 완전 썰렁해. 그러니까 광명역 옛날 버전이야. 근데 계속 이루고 있지는 않을걸요? 그 다음에 동대구는 이제 동대구. 이 동대구 있잖아요. 그 동대구 역사 근처 어떻게 개발하면 용산처럼 개발하는 거죠. 동대구 개발 모델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신경주 그럴 수 있고요. 울산. 중간에 왜 밀양이라고도 있어요. 여기 빠졌는데. 그런 지역들. 여행삼아 한번 쓱 한번 다녀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자,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인터넷을 켜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